아파서 오세요. 근데 그때 되면 이미 늦어요. 췌장의 원인일 수가 있어요. 이게 등 통증으로 디스크인가? 이렇게 해서 정형외과도 많이 가셔서 초기 진단 놓치시는 경우가 많죠.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이미 늦다고 보시면 돼요. 때문에 췌장암이 더 무서운 거예요. 두말할 필요 없이 췌장암이죠. 췌장암은 사실은 아직까지도 불치병에 가까운 암이고요. 이어도 5년 생존율이 한 20%밖에 안 돼요. 그래서 빨리 발견해도 거의 힘들다고 보시면 되고요. 췌장암은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왜냐면 저희 할아버지, 친할아버지께서 췌장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되게 건강하게 등산도 자주 가셨고 학교 선생님이셨거든요. 교장 선생님도 하셨고 누구보다 건강하게 사셨던 분인데 췌장암에 걸리셨는데 이제 그거를 빨리 발견 못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사기까지 가셨다가 진단 받으시고 석 달 만에 가셨는데 그때 당시에 사실 저희 아버지도 내과 의사신데 본인의 아버지가 췌장암에 걸린 것도 당연히 모르고 다들 식구들이 그런 상태에서 그냥 너무 허무하게 가셨어요. 그래서 이 췌장암이라는 거에 저도 관심이 많아졌고 저도 그때 이제 영상의학과를 할아버지 덕분에 영상의학과를 좀 가고 싶었던 생각도 있었긴 한데 어쨌든 제가 초음파를 배우면서 영상의학과를 하면서 제일 먼저 봤던 게 제 췌장이었어요. 저는 제가 셀프로 초음파를 하거든요. 저도 경험이 있어서 알지만 되게 무서운 암이기 때문에 평소에 건강 관리하고 미리미리 검진하시는 거 저는 꼭 권고드립니다. 일단은 그 이유가 너무 숨어 있어요. 췌장은 구석에 척추 쪽에 딱 붙어가지고 몸의 뒤에 있기 때문에 보통 쉽게 발견하기 힘들고요. 그리고 췌장의 특징상 전이를 잘하고 재발도 잘합니다. 일단 증상이 없고요. 무증상이에요. 암이 정말 커져서 주변 구조물을 압박하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그 정도 되려면은 거의 대부분 2기는 넘어야 되거든요. 보통은 3기는 돼야지 되고 2기까지는 뭐냐면은 주변의 구조물이라든지 임파선 전이 정도 있을 때 2기예요. 1기는 췌장에 있을 때만 이제 1기라고 하는데 3기면 이제 좀 많이 더 커진 거죠. 혈관을 둘러싼다든지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증상이 없는 것 자체가 발견하기 어렵다는 거고 그 다음에 건강검진할 때 제대로 보이기가 조금 힘들어요. 췌장은 등뼈 쪽에 붙어 있다 보니까 보통은 초음파를 많이들 하시는데 초음파를 딱 되면요 이렇게 제가 많이 하는데 췌장이 머리랑 몸통은 좀 보여요. 근데 몸통 이하 부분은 대부분 장에 가려져 있어요. 지나가는 우리 대장 있잖아요. 가스들이 막 있잖아요. 장으로 음식물도 지나가고 그런 것 때문에 가려지기 때문에 뭐 내가 투시술이 있지 않는 한 그 너머에 있는 췌장까지 뚫어서 볼 수는 없죠. 초음파를 하는 의사가. 그래서 이제 췌장은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초음파에서 발견을 하기가 100%는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제일 좋은 건 CT이긴 해요. 어쨌든 근데 CT를 아무나 쉽게 찍을 수 있는 건 아니겠다 보니까 췌장암은 너무 뒤에 후벽에 위치한 게 문제가 커요. 너무 눈에 띄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내시경처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고 숨어있는 애이기 때문에 췌장은 이제 머리하고 몸통 꼬리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CT로 판독을 하니까 이게 보다 보면은 한 15cm 정도 되거든요. 걔가 쫙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있어요. 등뼈 척추 바로 앞이 이렇게 이게 놓여져 있는데 어느 위치에 암이 생기느냐 따라서 예후가 달라지고요. 증상도 달라요. 예를 들어서 췌장의 머리 쪽에 암이 생겼다. 그러면 차라리 나아요. 왜냐하면 증상이 빨리 나타나요. 그쪽에 있으면 그 담관이라고 우리 몸 안에 쓸개에서 담즙이 분비되잖아요. 담즙이 담관을 타고 내려올 때 췌간하고 합쳐져요. 그래서 그 두 개가 합쳐져서 이렇게 공동관을 형성해가지고 12장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생기면 췌간이 막혀요. 그래서 막히면 황달 증상이 이제 빨리 나타납니다. 그래서 증상이 좀 그래도 빨리 발견이 되는데 이 암이 꼬리나 좀 몸통 쪽으로 갈수록 뒤에 생기면 증상이 없어요. 증상이 없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 혹이 점점 커져가지고 결국에는 주변 구조물을 압박하고 나서야 아파서 오세요. 배가. 근데 그때 되면 이미 늦어요. 그때는 보통 전이가 다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발견 위치 따라 다르긴 한데 그래서 그나마 췌장 머리 쪽에 생기면 조금 낫긴 하지만 그래도 수술이 어려워요. 일단 걸리면 거의 죽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췌장암은요. 그런데 또 심지어 발견하기도 어려운 게 또 췌장암이죠. 그래서 무서운 것 같아요. 보통은 환경적인 요인하고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고 돼 있어요. 근데 환경적인 요인이 더 크고요. 그래도 원인 불명이 많아요. 환경적인 요인이 제일 흔한 게 담배를 피울 때 30% 정도 이제 기여한다고 되어 있고 만성 알코올 중독자들 췌장암하고 연관이 되는데 왜냐하면 많이 드시게 되면 만성 췌장염에 걸리게 돼요. 만성 췌장염이 뭐냐면
그냥 만성적으로 췌장염을 계속 걸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술을 드시면 췌장염 되게 잘 걸리거든요. 그래서 보통 배가 굉장히 아파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췌장염에 걸려서 오는데 그게 뭐 어떤 증상이냐면 췌장이 녹아서 CT를 보면은 췌장이 막 부풀어져 있고요. 약간 녹았다고 보시면 돼요. 췌장이 녹아서 흐물흐물 막 돼 있어요. 그럼 되게 아프거든요. 그때 그렇게 많이들 오시는데 그런 급성 췌장염 정도는 괜찮은데 반복해서 급성 췌장염을 계속 걸렸다. 만성 췌장염으로 가면은 췌장 실질이 쪼그라들고 위축이 돼요. 그러면 이제 만성 췌장염으로 되고 췌간도 그러면 확장이 되고요. 이제 무리해서 췌간이 이제 늘어나게 되는 거죠. 소화 효소 분비하느라고. 그래서 그게 방치가 되면 췌장암으로도 연결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당뇨 같은 경우도 당뇨병 환자분들이 이제 당뇨 치료를 혈당 관리를 잘 못하실 경우에 만성적으로 이제 당뇨가 있을 경우에는 췌장암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전조 증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췌장암이 더 무서운 거예요. 전조 증상이 나타나려면 이미 그냥 죽을 때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증상 나타난 것 자체가 주변에 예를 들어서 담관을 막아서 황달이 나타났다 이런 것도 뭐 재수가 좋으면 빨리 발견됐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대부분 진행은 된 거예요. 그때 담관을 막는 것 자체도 이미 주변에 임파선 전이까지 다 있을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인접한 위를 이제 막아서 이제 덩어리가 커져서 그러면 이제 삼킬 때 힘들어지고 소화가 잘 안 되고 밥을 빨리 먹어도 배가 금방 부르고 뭐 이런 증상이 있겠죠. 그런 것도 이미 뭐 췌장암이 많이 진행된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이미 늦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췌장이 일단은 소화 효소를 분비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변 색깔이 이제 바뀔 수가 있어요. 기름이 둥든다든지. 왜냐면 췌장이 지방을 이제 분해시키는 효소도 내보내거든요. 그런데 이제 췌장에 문제가 생기면 지방 분해가 또 잘 안 되겠죠. 그러면 그게 소화가 안 돼서 변으로 다 나와서 기름이 둥둥 뜨는 지방변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쓸개즙의 분비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원래 쓸개즙 때문에 이제 장 안에서 어떤 이제 세균과의 그 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변 색깔로 나오는 건데 문제가 생기면은 회색, 흰색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변 색깔이 바뀌는 경우도 뭔가 내 담독에 문제가 생겼구나. 그 췌장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그렇게 의심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췌장 같은 경우는 후벽복이 통증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아파서 등짝이 아파서 오시죠. 등짝이 날개 쭉지까지 뻗쳐서 아파서 왔어요. 이런 분들은 췌장의 원인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른 곳으로도 많이 가세요. 이게 등 통증으로 디스크인가? 이렇게 해서 정형외과도 많이 가셔서 그래서 초기 진단 놓치시는 경우가 많죠. 그래가지고 진짜 실제로 허리 MRI 찍느라고 초기에 진단 못 하시고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정말 운 좋게 CT 같은 거 이제 허리 CT 찍었다가 췌장이 살짝 스치듯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연히 재수 있게 발견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증상 자체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전형적인 증상이 아니라서 빨리 발견되기가 힘들죠. 그래도 빨리 발견해서 일기 때 췌장 안에만 머물러 있을 때 발견하면 좋죠. 그러면 수술로 가능하니까. 제가 이렇게 CT를 봤을 때로 이게 되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양쪽에 콩팥이 이렇게 있어요. 이제 거의 갈비뼈 끝나는 무릎이라고 보시면 돼요. 갈비뼈 끝나는 무릎에 콩팥이 있고요. 그 사이에 췌장이 있어요. 그래서 콩팥 바로 옆에 췌장이 있는데, 췌장이 그래서 거의 등 쪽에 약간 아래쪽에 그 허리뼈가 시작하기 위라고 해야 되나? 허리뼈가 시작하는 레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췌장에 문제가 있으신 쪽은 약간 너무 위는 아니고요. 명치 레벨인 것 같아요. 날씬하신 분은 초음파로 검사가 돼요. 마르신 분들은 초음파로 되게 잘 보이고요. 근데 좀 몸집이 있거나 내장 비만이 좀 있으신 분들은 초음파로 검사하기가 힘들어요. 췌장 앞으로 각종 지방과 복부 지방과 대장, 소장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초음파를 할 때 환자분한테 숨을 들이쉬라 그래요. 이렇게 들이쉬면은 이제 흉곽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장기들이 조금 밑으로 내려오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췌장이 살짝 보여요. 그래서 보통은 저도 초음파할 때 자 들이마시고 하면 후 할 때 딱 초음파로 봐요. 그러면 췌장 머리하고 몸통은 좀 보이거든요. 몸집이 좀 있으신 분들도. 그런데 그렇게도 안 보이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 거는 어쩔 수 없는 게 이게 초음파가 뭐 투시 능력까지 뭐 그렇게 또 다른 장기를 뚫어서까지 보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 앞에 다른 대장 소장이 지나가면 못 본다고 보시면 돼요. 안 보일 때는 저희가 당연하겠지만 코멘트로 초음파상 췌장을 정확한 평가가 어려우신 분으로 복부 CT 촬영을 권고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판독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맞는 말이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CT로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부 CT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은 찍어보시라고 꼭 말씀드려요. 복부 CT는 30살 이후라면 내가 거의 40이 다 됐다. 그러면 조영증강 복부 CT 한 번쯤은 찍어보셔서 내 췌장은 괜찮은지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괜찮다고 나오시면 굳이 그거 가지고 뭐 1년에 한 번씩 찍을 필요는 없고 초음파로 일단 주기적으로, 왜냐하면 초음파가 방사선에 노출이 없다 보니까 안전하고 굉장히 좋은 도구예요. 그래서 초음파로 이제 검진을 하시고 그 후에 간간히 저는 이제 한 3년 뭐 이 정도 주기로 CT 같은 거 촬영 권고드려요. 사실은 췌장암 걸리는 분들은 50대 이상 남자분들이거든요. 그래서 50대가 됐고 가족력도 있다, 췌장암. 그다음에 나는 술, 담배를 많이 한다. 식습관이 안 좋다. 생활습관과 식습관이 안 좋고 술, 담배까지 하시는 분이다. CT 한번 찍어보세요. 일단은 당연하게 흡연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술도 드시면 안 됩니다. 네, 흡연은 일단 유일하게 알려진 췌장암의 위험인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담배는 피시면 안 되고요. 고칼로리 열량 그런 음식 자체가 또 췌장암과 연관이 있으니까 지방이 많은 음식들 좀 피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혈당 관리도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실제로 이제 췌장암은 전조 증상이 없다고는 하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어떤 이제 권위있는 학술지 있어요. 저도 거기 논문 쓴 적 있는데 췌장암 환자를 거꾸로 조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한 3년 전부터 혈당이 올라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살이 빠지기 시작했었대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혈당이 올라가는 것 자체가 췌장이 지금 망가지고 있다 소리거든요. 그래서 췌장이 망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살이 빠지는 건 또 뭐냐, 췌장이 망가지니까 소화효소 분비가 잘 안 되니까 영양분의 흡수가 잘 안 돼서 나는 먹어도 살이 막 빠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증상이 좀 있긴 했대요. 근데 이게 아직 100%는 아니긴 한데 얼마 전에 논문이 발표되긴 했어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관심이 있다 싶으면 내 몸에 체중 관리, 내 몸에 갑자기 살이 빠진다든지, 그리고 공복 혈당 또는 그냥 혈당, 일단 뭐 이제 무작위로 재도 돼요. 혈당이 갑자기 올라갔다. 그러면 췌장에 이상이 있나 의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보통 CT 찍는 환자분들 보시면 CT 찍는 이유 중에 갑자기 당뇨 진단 받으신 분들 되게 많이 찍어요. 췌장 보려고. 근데 그럴 때 많이들 보시죠. 사실 암이라는 거는 돌연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상세포가 돌연변이가 생겨서 암세포로 가는 거라서 뭔가 어떤 포션까지는 운명인 것 같아요. 이게 나는 아무리 열심히 건강하게 사려고 발버둥 치고 노력하고 살았는데 암에 걸려서 너무 억울하다. 저도 그런 분들 꽤 많이 봤는데 근데 그것까지는 약간 하늘의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실제로 그렇잖아요. 평생 꼴초였는데 나는 암 하나 안 걸리고 진짜 오래 살았다. 기네스북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100세 넘으신 분이 있는데 담배 되게 많이 피시고, 근데 그런 분들은 또 뭐지? 막 이러신 분인데 그거는 결국 그 사람의 타고난 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 운을 따져가면서 그렇게 된 거 그냥 나는 뭐 그렇게 살다 죽으려다 싶어서 술, 담배 하시고 뭐 나쁜 거 몸에 안 좋은 고기, 소세지 이런 거 드시고 하는 것도 안 좋다고 봐요. 결국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은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췌장암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았는데요. 췌장암은 무서운 게 전조 증상이 없다는 것이 무섭긴 하지만 그래도 최근에는 뭐 혈당 증가라든지 체중 감소라는 아주 약간의 힌트가 좀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내 자신에게 관심이 조금만 기울인다면 발견할 수 있을 수도 있거든요. 내가 만약에 본인 스스로 날씬하시다 싶으면 초음파로도 충분하고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뱃살과 몸집이 좀 있다 그러면 초음파 플러스 복부 CT 검진 미리미리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초음파랑 복부 CT 찍어봤거든요. 깨끗하더라고요. 그러면 되게 마음이 위안이 됩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찍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 본인이 스스로를 위해서 담배 피지 마시고 술 줄이시고 그다음에 건강한 식습관 챙기시면 췌장암과는 많은 거리를 두는 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뭐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고요. 주변에 친구들한테도 관심 있으신 분 있으면 정보 공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